그렇더라고. 생각보다 흔한 확률이었어. 여기 뭐라더라? 금작도? 그게 성 이름이었던가. 하여튼 간에 여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게 최소 20년은 됐는데 호텔 밖의 지역에 5% 확률로 떨궈진 사람들이 없을 리가 없지. 박씨 아저씨도 그랬고 나랑 막내 전부 그런 사례였다. 내 다음으로는 그런 일 없길 바래서 이 글 남긴다. 맨 땅부터 허우적대면서 시작하지 말라고. 수칙서 쓴 구조대 걔네가 정보오염 있을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해서 불안하다고? 믿져야 본전이잖냐. 적어도 내가 호텔 관련 규칙만 써놓은 구조대에 비해선 여기 근처 경험이 많아. 이 섬에서 나가고 싶을 거 아냐. 정신 꽉 붙들고 내가 하는 말대로만 잘 해봐. 분명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 호텔 아니다. 일단 너도 여기가 어딘지 궁금할 거야. 일어나자마자 웬 이상한 쪽지 하나랑 공문서 같아 보이는 종이 뭉치 하나가 눈앞에 보일 테니까. 내가 알기론 호텔에서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동굴 근처에서 깨어난다. 빳빳한 종이 뭉치, 거기 있는 약도 참고해. 구조대였나? 거기 사람들이 쓴 수칙서 받았다면 알겠지만 그놈들 철저히 호텔에서 시작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수칙을 써놨다. 쉽게 말하자면 넌 전혀 해당 사항 없단 소리지. 7시부터 6시까지 안전하다는 말 여기서는 안 통한다. 사주경계하면서 걸어라. 내가 한 거래가 잘 성사됐는진 모르겠다만 성공했다면 너가 일어난 자리 근처에 손거울 하나랑 호신용 3단봉 같은 거 하나 있을 거다. 진짜 배기 위험한 상황이면 도움 안 되겠지만 짜잘한 것들 한둘쯤은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거 소중히 쓰고 심호흡 한번 하고 지금부터 정면에 보이는 동굴 입구 응시하면서 뒤로 걸어라. 적당히 잘했다면 숲을 먼저 지나가게 될 거야. 숲에선 절대로 뒤로 직접 돌아보지 말고 손거울 보면서 상황 파악해. 뒷걸음질치라는 소리는 아니고 평범하게 걷는 신용을 하되 그걸 뒤로 가면서 하면 된다. 부자연스럽게 하면 더 위험해져. 숲은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숲은 약도에는 안 나와 있는 지역이다. 뭔진 모르겠는데 동굴이랑 묘지 사이의 숲이 약도 자체에 안 나와 있어. 그래도 다들 알아서 숲은 잘 헤쳐나왔으니까 너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숲 들어가면 조악하게나마 등살로 같이 길 표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길 잃을 일은 없다. 근데 그거 말고도 여기가 신기하면서도 또 겁나 악랄한 게 경로가 매번 바뀌어. 분명 박씨 아저씨는 빨간 잎 소나무에서 거울 기준으로 좌회전 방향으로 길이 쭉 직진으로 나 있었다고 하는데 난 우회전에 구불구불한 길이었단 말이지. 단순하게 경로만 바뀌는 것 말고도 거기 안에서 나오는 것들도 슈슈로 모습이랑 행동 패턴 바뀌니까 알아서 대처해라. 족같이 생기긴 했는데 복잡한 놈들은 아니어서 보통 네 직감대로 하면 돼. 여차하면 3단봉으로 두드려 패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뒤를 보게 하려고 할 텐데 쌩까라. 눈깔 돌리지만 않으면 숲은 별로 안 위험하다. 숲에서 나오면 평범하게 걸어도 된다. 출구라고 대문짝만하게 써있는 간판이 어딘가에 보일 텐데 거기가 숲길 끝 맞다. 자세히 봐서 좋을 건 없으니 간판 너무 오래 보고 있진 말고 거기 나오면 이제 손거울 당분간은 스릴 없을 거다. 이제 출구 지나서 숲을 나왔다면 풀거리 앉아라는 공터가 보일 거다. 너가 올 때 되어서 남아있으련지는 모르겠지만 막내가 거기다가 표시 하나 해뒀다. X자로 땅바닥에 나무 교차해둔 곳 밑에 남은 육포, 비상식량 다 묻어뒀으니까 꺼내 먹어. 육포 맛이 좀 별로여도 참아라. 숲에 그것들 고기 맛보단 낫다. 다음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는 거 잊지 말고 여기서 좀 쉬어둬라. 이 다음에는 못 쉰다. 한숨 자고 내일 아침에 출발해도 되니까. 몇 달 동안 우리가 거점으로 썼으니까 안전한 건 거의 확실함. 숲의 경계라 그런가 거기서 나오는 것들도 없고 워낙 변두리라 여기 올 놈 거의 없어. 철가위 아짐에 어지간히 화나게 한 경우 딱 하나 빼고
나도 이건 별로 알고 싶지 않았다. 묘지기한테 가라. 숲 공터 지나오면 쭉 들판일 거임. 그러다 보면 저 멀리에 시꺼먼 비석 몇 개 세워져 있고 희끄무레한 걸로 덮인 언덕 서너 개 정도가 보일 거다. 저녁 되기 전에 도착하는 게 좋음. 반나절 정도 걸어야 하니까 아침에서 이른 오전 정도에 출발하고 가는 길에 위험한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구조대 수칙서 참고해라. 내가 일일이 적기엔 그 근방 돌아다니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지역 간 이동 시 주의사항 부분 보면 될 거야. 얼추 비슷하거든. 충분히 가까이에 가면 저 멀리서 곡소리 같은 게 들릴 거다. 사람 목소리는 아니고 좀 쎄할 텐데 소리 따라서 가봐라. 만약 삽 같은 거 들고 밀짚으로 엮은 엉성한 가수로 얼굴 가린 사람같이 생긴 덩치 큰 놈이 있으면 그건 묘지기다. 가서 인사해. 근데 진짜 가끔 가다가 묘지기 아닌 것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는 경우 있다. 철가위 아지매. 이 아지매가 노망난 건지 자꾸 여기로 오려고 하는데 차근차근히 설득 잘해서 원래 있던 데로 돌려보내라. 어차피 가위로 땅 못 파니까 다시 있던 데로 가서 미용실이나 개숙해라. 머리 잘 자르시니까 뭐 이렇게 구슬려. 얼굴 욕이나 도발만 안 하면 별로 안 위험해. 팔 3개 달리고 삐쩍 마른 놈. 이 새끼는 알아보기 쉽다. 잘 들어보면 곡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거든. 멀리서 보고 저거다 싶으면 튀어라. 진짜 죽기 살기로 뛰어. 그거 너 눈치채는 순간 팔다리 다 써서 쫓아온다. 박씨 아저씨 죽기 전에 간신히 팔 한 짝 떼어놓긴 했는데 아직도 씨발 쫓아올 때만 존나 빠르니까 조심하고. 공터만 어떻게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거기까지 다시 돌아갈 자신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시가지로 튀어라. 거기가 좀 더 가깝다. 대신에 묘지기한테 다시 올 생각은 말고 키 작은 남자애 육포 하나라도 들고 왔으면 던져줘라.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정장 입은 남자. 아이고, 높으신 분이 여기서 왜 그러고 계세요? 하면서 뜯어말려라. 신랑이 좀 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질 거다. 신랑이 하는 동안 신체 접촉이나 눈 마주치거나 하지만 않으면 됨. 위의 상황들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이미 해결했다면 묘지기를 만났을 거다. 묘지기 일을 도와라. 가서 인사하고 나면 걔가 흙파내던 삽이랑 곡소리 멈추고 잠깐 근처에 앉을 거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왔습니다. 라고 최대한 공손하게 얘기해라. 끄덕인다면 좋은 신호다. 그날 밤부터 일주일 동안 너가 묘지기 일을 돕게 된다.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면 이렇게 물어라. 허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들 때문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묘지기가 어느 한 방향을 가리킬 텐데 그 방향으로 쭉 가라. 시가지, 학교, 교회 중 하나가 나올 거다. 거기서부턴 너가 구조대 수칙서 보고 알아서 해야 한다. 여기선 묘지기가 끄덕였다는 전제하에서 계속 읽으면 되고 아니면 찢어서 갖다 버려. 일주일 동안 살아남아라. 묘지 비슷하게 생긴 곳인데 시설은 크게 나누면 4개의 구역이 있다. 큰 묘, 분류구역, 창고, 공동묘지. 여길 적절하게 잘 쓰면서 묘지기가 시키는 일들을 해라. 나랑 막내, 다른 사람들 몇 명이 들어왔을 때랑 크게 바뀐 건 없을 거다. 이게 뭔지, 왜 해야 하는지 묻지 마라. 묘지기 귀찮은 거 싫어하니까. 너가 할 일, 우선 창고로 가서 챙길 물건들을 다 챙겨라. 작업복, 장화, 손에 맞는 적당한 삽 하나, 밥 들어있는 밀폐용기, 더도 덜도 말고 이거만 챙겨라. 욕심 부리지 말고 딱 한 번만 챙길 수 있으니까 장비들 신중하게 써라. 그 다음 분류구역으로 가라. 산더미처럼 쌓인 마대자루 더미와 3개의 큰 통이 있을 거다. 마대자루를 한두 번 툭툭 쳐보고 적당히 분류해서 넣으면 된다. 가능하면 삽을 써라. 적당히 퍼석하면 첫 번째 파란 통. 많이 딱딱하거나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면 두 번째 검은 통, 웃음소리가 나거나 뭔가 중얼거리면 삽으로 한 번 찍은 다음 세 번째 붉은 통, 안에 뭐 들었는지 궁금하다고 열어보진 마라. 어차피 사람은 아니니까. 아침이 되어 해가 뜨면 묘지기가 휴식 시간이라며 데리러 올 거다. 이땐 창고에 가서 적당히 자리 깔고 쉬면 된다. 거긴 너가 안에 있는 것들 건들지 않는 이상 대체적으로 안전하다. 묘지기는 밤에 너가 일할 때 보통 공동묘지 구역에서 땅 파서 자루 넣어두고 묻는다. 일하고 있을 때는 인간 판별 잘 못하니까 묘지기 근처에 웬만해서는 가지 말고. 생매장 당하는 수가 있다. 돌발, 상황, 일하다가 못 같은 사건이 생길 수 있다. 잘 대처하면 대부분 넘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아래는 내가 겪어본 사건들이다. 아마 내가 못 적은 돌발 상황도 비슷하게 대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일하는 도중에 들어오는 것들, 꼬마 여자애, 가위바위보, 묵찌빠 등등 뭔가 해달라고 땡깡을 부릴 텐데 걔가 무조건 이긴다. 아무리 공평해 보이고 대가가 없어 보여도 얘가 무조건 이기니까 절대 내게 한다고 하지 마라. 말려들면 거기서 끝장이다. 무식 까고 너가 할 일 해라. 팔 3개의 삐쩍 마른 놈. 너가 대응하기엔 답도 없으니까 묘지기 찾아가라. 공동묘지에서 땅 까고 있다. 일단 그 자식이 다른 놈 영토에 들어온 이상 걔가 알아서 하니까 넌 최대한 빨리 뛰어서 묘지기한테 가면 된다. 이때는 묘지기한테 다가가도 괜찮다. 너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거거든. 비정상적으로 긴 목에 눈깔 많은 덩어리, 필사적으로 안 보이는 척 해라. 관종이라 너가 볼 때까지 호응을 사려고 하겠지만 그냥 아무 반응하지 마라. 자꾸 그 족같은 면상을 네 면전에 대고 들이밀어도 반응해주면 안 된다. 그러다가 실수로 한 번 반응하는 순간 밥 들어있는 밀폐용기 들고 큰 묘로 존나 튀어. 이건 묘지기가 대응 안 해줘. 거기 비석이랑 언덕 사이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숨어 있어라. 어느 순간 밀폐용기가 좀 가벼워진 것 같으면 나오고 안에 비어있을 거다. 땡땡이 치는 학생. 대체 이 새끼가 왜 여기 있는 건진 몰라도 학교에서 나와서 여기로 가끔 온다. 체감상 한 3일차부터 오는 것 같다. 대처법은 똑같으니까 구조된 매뉴얼 참고하고, 만약 실수로 대처법 실패했고 아직 밥이 남아있다면 튀어서 큰 묘로 가라. 창고 안에 물건들, 신주단지, 안에 들어있는 쌀, 밀폐용기 안에 밥 필요할 때 대용으로 한 번 쓸 수 있다. 다만 쓰고 나서는 2번 다시 창고에서 잘 생각하지 마라. 불상. 진짜 가끔 보인다. 나는 5일차에 딱 1번 운 좋게 발견했다. 뭐든 간에 앞에 있는 접시에 공양하고 절 1번 올리고 가라. 어떻게든 나중에 도움받을 일이 생길 거다. 부적 붙은 인형. 딱 봐도 위험해 보이지? 부적 떼지 마라. 아무리 떼고 싶어도 떼지 마. 혼자서 자제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싸다고라도 쳐달라고 해. 예수상 조각되어 있는 하얀 십자가, 그거 사람 뼈다. 일주일을 버텼다면 묘지기와 협상해라. 너가 패급짓 안 하고 업무 성실히 수행했다면 처음 들어왔을 때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자루들이 이제 말끔히 없어져 있을 거다. 일주일 내로 충분히 치울 만한 양이니 걱정 말고. 일을 잘 마쳤다면 이제 마지막 날 일이 끝나고 묘지기에게 가서 과업을 끝마쳤으니 합당한 보상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해라. 아마 그 자리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건데 크게 귀담아 듣지 마라. 묘지기가 평소에 말수 없고 너한테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라. 걘 너가 이용해 먹기 좋은 일꾼이라 여태까지 써먹은 거고 지금까지 일해준 대가를 지불하려는 것뿐이지 심성이 착한 게 아니니까. 너무 집중해서 듣는 순간 완전히 말려 들어가서 못 돌아온다. 평생 일꾼으로 일할 수도 있어. 내가 본 바로는 묘지기가 뭘 하던 대강만 대응하고
돌려보내달라고 말하는 거 몇 번 반복하면 묘지기가 너 이마에 손을 대고 뿅 하듯이 집으로 돌아갈 거다. 다만 너가 담력이 좋고 깡이 있다면 거래를 제안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묘지기의 일을 추가적으로 며칠 더 도와야 할 수도 있고 신체 부위를 먹여야 할 수도 있다. 대신 너가 원하는 거 크게 무리 안 가는 선에서 들어준다. 흥정 시도는 협상하면서 걔 얘기 필연적으로 듣게 되니까 그럴 생각 말고 그냥 제시하는 대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둘 중 하나 해라. 난 일주일을 더 일해서 이 쪽지랑 3단봉 손거울을 전달해줬다. 혹시 모르지. 너흰 또 다른 염원을 이룰 수 있을지. 이 쪽지를 읽는 모두에게 꼭 탈출할 수 있길 빈다. 5%의 확률에 걸려버린 지지리도 운이 없는 누군가에게.